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두 개 있다면 두 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1번 고르신 분들부터 볼게요. 1번 분들, 이 사람은 끝낸 척하지만 아직 당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풀이가 필요한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돼요. 마음에 닿으시면 한번 눌러두시고 같이 들어가 볼게요. 1번은 홍옥 매듭끈이에요. 붉은 빛이 도는 매듭끈인데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손끝에 걸려있는 관계, 말하지 못한 마음, 다시 생각나는 사람 쪽이에요. 홍옥 매듭끈이 끌린 이유는요, 이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아직 손가락에 걸린 실처럼 남아 있어서예요. 끝났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생각났고요. 시작이라고 하기엔 상대가 너무 느렸죠. 그래서 1번 분들은 마음이 오래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1번 분들, 이 사람은 당신을 쉽게 잊은 사람 아니에요. 잠깐 스쳐간 사람처럼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았던 사람, 지나간 사람, 이제 아무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아직 당신과 관련된 장면이 남아 있어요. 둘이 나눴던 말 중에 상대가 아직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별거 아닌 척 했지만 지나고 나서 떠오른 말이에요. 밤에 주고받은 대화일 수도 있고요.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에 혼자 다시 떠올린 표정일 수도 있어요. 혹은 같이 있었던 공간의 공기, 어색한 침묵, 괜히 길어졌던 눈맞춤 같은 거요. 이 사람은 그런 장면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름 붙이기 어려웠네요. 썸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했고요. 친구나 아는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경 쓰였고요. 연인이라고 하기엔 책임지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긴 했나 이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날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그때 나를 보던 눈빛이 착각이었는지, 왜 다정하게 굴어놓고 아무 말도 안 했는지, 그걸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답을 못 얻으니까 마음이 더 오래 남았어요. 사람은 확실하게 차이면 아파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남으면 더 오래 붙잡혀요. 1번 분들 관계가 딱 그랬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을 가능성이 커요. 연락이 끊겼거나 말이 짧아졌거나 먼저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리했구나 라고 느꼈겠죠. 그런데 속은 완전히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마음은 있었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뒤로 물러난 쪽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바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껴도 한 번 삼키고 보고 싶어도 참아보고 궁금해도 확인만 하고 지나가는 쪽이에요. 이런 사람은 상대를 더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한 번씩 마음 있는 사람처럼 흔적을 남기거든요. 1번 분들은 그 흔적 때문에 정리를 못했어요. 상대가 남긴 작은 다정함이 있었죠. 정말 별거 아닌 말인데 이상하게 따뜻했던 말. 나를 챙기는 것 같았던 행동, 남들한테는 안 하는데 나한테는 했던 묘한 배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엔 늘 한 발 늦었어요.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붙잡아야 할 때 가만히 있고 설명해야 할 때 넘어갔죠. 그게 1번 분들 마음에 제일 크게 남았어요.
이 사람은 당신을 생각할 때 미안함도 같이 올라와요. 내가 그때 너무 애매하게 굴었나? 내가 기다리게 했나? 내가 더 솔직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미안함을 바로 행동으로 바꾸는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눌러두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버티는 사람이에요. 1번 분들,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 편했어요. 그냥 외모가 좋다, 말이 잘 통한다, 이런 정도만 아니에요. 당신 앞에서는 자기 마음이 조금 내려놓아졌어요.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 같고, 힘든 티를 내지 않아도 눈치챌 것 같고,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동시에 부담도 됐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진심으로 다가오면 자기도 진심으로 답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부분이 약했어요. 받는 건 좋은데 돌려주는 건 서툴고요. 기대는 건 편한데 책임지는 건 어렵고요. 마음은 느끼지만 관계로 만들려면 겁을 내요. 1번 분들이 답답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관계 안에는 타이밍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둘 중 누군가가 마음이 없어서만 안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었는데 움직일 순간을 놓쳤어요. 연락해야 할 때 연락 안 했고요. 붙잡아야 할 때 붙잡지 않았고요. 오해를 풀어야 할 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쌓이니까 감정은 남아있는데 현실은 멀어진 거예요. 1번 분들은 그 틈에서 계속 기다렸죠. 이번에는 말하겠지. 이번에는 연락 오겠지. 이번에는 나를 잡겠지. 그런데 상대는 계속 늦었어요. 늦은 사람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만 아프죠. 상대는 혼자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1번 분들은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달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당신 소식을 궁금해할 가능성이 커요. 대놓고 묻지는 않아도 확인하는 식이에요. 프로필을 볼 수 있고요. 주변 사람을 통해 듣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 대화를 다시 보거나 당신이 올린 흔적을 살피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직접 연락하는 건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먼저 연락했다가 거절당할까봐 걱정하고 지금 와서 연락하면 너무 늦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늦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못 움직여요. 참 이상하죠. 늦었으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이 사람은 늦었다는 자각 때문에 더 망설여요. 내가 이제 와서 연락하면 상대가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상대가 이미 나를 정리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해요. 1번 분들 입장에서 가장 화나는 건 이거였을 거예요. 상대가 마음이 아예 없으면 나도 정리했을 텐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완전히 놓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한 번씩 다정했고요. 한 번씩 신경 쓰는 티를 냈고요. 한 번씩 다시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졌어요. 그건 상대 책임이에요. 1번 분들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가 애매하게 행동한 부분이 분명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을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사랑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느려요. 표현도 늦고 책임지는 말도 약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이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면 마음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앞으로 연락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처음부터 뜨겁게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잘 지내? 요즘 뭐 해? 갑자기 생각나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올 수 있어요. 겉으로는 별말 아닌 듯 오지만 속으로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아직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연락을 받아줄지, 예전처럼 다정하게 반응할지 보는 거예요. 이때 1번 분들이 조심해야 해요. 너무 반갑게 다 열면 이 사람은 다시 안심해버려요. 아직 나한테 마음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또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도 차분하게 받으세요. 반갑지만 가볍게, 다정하지만 기준 있게요. 응, 잘 지냈어. 너는? 이 정도면 돼요.
처음부터 그동안 서운했던 걸 다 쏟아내면 이 사람은 부담 느끼고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차갑게 끊어도 다시 숨어버릴 수 있고요. 1번 분들은 감정을 터뜨리는 것보다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하려는지 봐야 해요.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연락했으면 대화를 이어가는지 봐야 하고요. 보고 싶다고 했으면 날짜를 잡는지 봐야 해요. 미안하다고 했으면 태도를 바꾸는지 봐야 해요. 생각났다는 한마디로는 부족해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내요. 정말 놓치기 싫으면 조심스럽게라도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1번 분들이 이 관계에서 너무 오래 했던 역할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말하길 기다리고, 상대가 연락하길 기다리고, 상대가 마음을 인정하길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기다리는 게 사랑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다림이 사람을 작게 만들어요. 내가 왜 늘 기다리는 쪽이지?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제는 기다림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한 번은 확인해도 돼요. 다만 길게 하지 마세요. 감정문 길게 보내지 말고 핵심만 말하세요. 나는 그때 네 마음이 궁금했어. 지금도 연락할 생각이 있으면 말해줘. 애매하게 지내는 건 나는 어렵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상대가 마음이 있으면 이 짧은 말에도 반응해요. 마음이 없거나 책임질 생각이 없으면 피하겠죠. 그럼 그게 답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을 좋아했던 마음이 있고 지금도 남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1번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행동으로 나와야 해요. 마음만 있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외롭게 해요. 나도 너 생각했어. 나도 그때 힘들었어. 이런 말은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없으면 다시 같은 자리예요. 1번 분들은 이제 같은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느냐고 보면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상대가 먼저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해요. 연락을 하고 시간을 내고 왜 그동안 애매했는지 설명해야 해요. 그리고 1번 분들은 처음부터 다 용서하지 않아야 해요. 용서는 해도 기준은 있어야 해요. 다시 연락해줘서 고마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다 받아줄게는 아니에요. 1번 분들에게 좋은 방향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되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느리면 느린 걸 인정하되 그 느림 때문에 내 하루가 망가지면 안 돼요. 상대가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계속 불안하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기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를 멈춰놓고 기다리면 안 돼요.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사람은 당신에게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당신이 너무 진심이라서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줄 자신이 없어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받는 건 괜찮은데 돌려주는데 서툴러요. 당신이 기다려주면 고맙지만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계속 봐줄 수는 없죠. 어른이면 배워야 해요. 관계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끌린 이유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조용한 여운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꾸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둘이 같이 있을 때 편했고, 어딘가 통하는 느낌이 있었고,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아팠어요. 통하는 것 같은데 왜 움직이지 않지? 느끼는 것 같은데 왜 말하지 않지? 그 질문이 계속 남은 거예요. 상대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장이 있어요. 미안했다. 그때 나도 흔들렸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마 이런 쪽이에요. 하지만 1번 분들이 들어야 할 말은 그보다 더 분명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나를 어떻게 대할 건지 이걸 들어야 해요. 상대가 다시 온다면 1번 분들은 시간을 두고 보세요. 첫 연락에 마음이 다시 열리면 안 돼요. 두 번째 행동을 봐야 해요. 연락, 다음 만남, 만남, 다음 대화, 대화, 다음 태도. 이렇게 세 번은 봐야 해요.
한 번 다정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 번 일관되게 다정한 건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때 믿어도 늦지 않아요. 상대가 오지 않는다면요. 그건 1번 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대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못 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느라 내 마음까지 늦출 필요는 없어요. 안 오는 사람을 계속 붙잡으면 오는 사람도 못 봐요. 1번 분들 마음은 소중해요. 남의 망설임 안에 오래 세워둘 마음이 아니에요. 1번 분들한테 들어오는 현실 조언은 분명해요. 먼저 확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먼저 매달리면 안 돼요. 연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길게 설명하고 설득하면 안 돼요. 기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한 없이 기다리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1번 분들을 완전히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놓지 못한다고 해서 잡을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1번 분들이 너무 오래 서 있었어요. 이제는 상대 마음을 확인하면서도 내 마음을 보호해야 해요. 상대가 한 걸음 오면 나도 한 걸음. 상대가 멈추면 나도 멈춤. 상대가 흐리면 나도 더 이상 선명한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그게 맞아요. 이 사람은 마음이 남아 있어도 먼저 고개 숙이는 걸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기다리는 연락이 온다고 해도 아주 솔직하고 뜨겁게 오기보다는 살짝 떠보는 식일 가능성이 커요. 요즘 잘 지어? 문득 생각났어. 뭐 별일 없지?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 자체가 아니에요. 그 뒤에 대화가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안부만 묻고 사라지지 않아요. 처음엔 어색해도 두 번째 말을 붙이고 괜히 한 번 더 묻고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죠. 반대로 외로워서 온 사람은 1번 분들 반응만 확인하고 다시 조용해져요. 그 차이를 보셔야 해요. 1번 분들이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 연락이 왔으니까 아직 나를 좋아하나 봐 하고 바로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연락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심은 그 다음 행동에서 나와요. 시간을 내는지, 약속을 잡는지, 전에 왜 애매했는지 설명하는지, 1번 분들 마음이 힘들었던 걸 가볍게 넘기지 않는지 봐야 해요. 이 사람은 1번 분들을 생각하면 좋은 기억도 같이 떠오르지만 본인이 회피했던 순간도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쉽게 못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면 1번 분들이 서운해할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깊게 사과하자니 자기 감정을 너무 드러내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망설여요. 연락할까 말까. 지금 해도 될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혼자 재고 있어요. 1번 분들은 이 사람에게 너무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힘들 때만 기대고 괜찮아지면 또 멀어지는 관계가 되면 1번 분들만 상처받아요. 따뜻하게 받아주는 건 좋지만 기준 없이 받아주면 안 돼요. 나는 네가 힘들 때만 찾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을 안에 분명히 세워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1번 분들이 완전히 멀어졌다고 느낄 때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아직 나를 생각하겠지 하고 안심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분들이 진짜로 마음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뒤늦게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질투 유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내 약속 잡고, 내 하루 챙기고, 내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 연락 하나에 내 기분이 전부 좌우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딱 하나만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덜 외롭게 만드는지, 더 외롭게 만드는지요. 사랑한다고 말해도 나를 외롭게 만들면 그건 오래 못 가요. 말은 적어도 행동으로 안정감을 주면 볼 수 있어요. 1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성실함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오늘 바로 보내지 말고 먼저 메모장에 딱 세 문장만 적어보세요. 첫 문장은 내가 궁금한 것, 두 번째 문장은 내가 힘들었던 것, 세 번째 문장은 앞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 예를 들면 나는 네 마음이 궁금했어.
애매하게 기다리는 동안 힘들었어. 연락할 생각이 있으면 분명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도 보내고 싶으면 보내세요. 그런데 보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정해야 해요. 답이 오면 어디까지 볼 건지, 답이 안 오면 언제 정리할 건지요. 그리고 또 상대가 연락해 오면 바로 밤늦게 길게 대화하지 마세요. 밤에는 마음이 약해져요. 낮에 다시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내 마음이 애매한 말에 더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진심으로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신령님께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예요. 1번 분들 결론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가끔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안에 아직 남아있어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느리고 책임지는 말은 약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다 끌고 가면 또 지칠 수 있어요. 상대가 실제로 움직이는지 보세요. 말보다 시간을 내는지, 미안하다는 말보다 태도를 바꾸는지 보세요. 그게 되면 다시 볼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이번에는 1번 분들이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해요.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1번과 함께 기다릴지 확인할지 한마디 남겨주세요. 2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2번 분들, 이 사람은 당신을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숨네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태주시면 이 풀이가 필요한 분들께 더 잘 닿아요. 2번 분들 이야기는 감정보다 자존심이 크게 보여서 좋게만 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볼게요. 백옥 인장이 끌린 이유는요, 이 관계가 마음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존심, 체면, 기준에 눌려 있어서예요. 좋아하면 다가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참 어렵게 만들어요. 이번 분들, 이 사람은 당신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만하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꽤 의식해요. 말투, 표정, 반응, 태도까지 신경 써요. 그런데 그걸 다정하게 표현하기보다 숨기는 쪽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바로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에요. 먼저 계산해요. 내가 연락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먼저 좋아하는 티를 내면 지는 것처럼 보일까?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관계가 시작되면 내가 감당해야 할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 하나도 머리로 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평가도 해요.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랑 맞는지, 감정적으로 안정적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인지 살펴봐요.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심이 따뜻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상대에게서 나를 좋아하나 라는 느낌과 나를 판단하나 라는 느낌을 같이 받았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요. 자기가 먼저 무너져 보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일부러 태연한 척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신경 쓰이면서도 관심 없는 척하고 당신 반응을 살피면서도 아닌 척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더 그래요. 둘만 있을 때는 묘하게 다정했는데 남들 앞에서는 갑자기 선을 긋거나 무심한 척 했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 이런 장면 있었죠. 둘만 있을 때는 분위기가 분명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군적, 그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키기 싫어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팩트 하나 말할게요. 들키기 싫어서 숨기는 것도 결국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상대가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해요. 이 사람은 그걸 잘 못해요. 자기 마음 보호가 먼저고 상대 마음 배려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자꾸 서운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이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직접 묻지는 않아요. 대신 떠봐요. 괜히 이상형 얘기를 꺼내거나 요즘 누구 만나는지 묻거나 갑자기 연락했다가 반응을 보는 시기예요.
또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 보이면 신경 쓰이면서도 아닌 척할 수 있어요. 질투가 있어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투가 조금 딱딱해지거나 갑자기 조용해지는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을 가능성이 커요. 분명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인정은 안 해요. 분명 가까워지려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빠져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혼자 해석하게 됐죠.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냥 친절한 건지,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지요. 카드상으로는 착각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 의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봐요. 수준이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봐요. 이건 좋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당신이 자기보다 우위에 서는 걸 불편해할 수 있어요. 관계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어해요. 그래서 다가오다가도 갑자기 멈춰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정보다 체면을 먼저 챙기는 순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고 바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 요즘 바쁘냐고 묻죠. 궁금해도 네가 궁금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서라고 해요. 좋아도 좋아한다고 하기보다 너랑 있으면 편하긴 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이런 애매한 말투 때문에 더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을 완전히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신중함도 있어요. 가볍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조심하는 부분도 있어요. 관계를 쉽게 만들었다가 쉽게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보여요. 다만 신중함이 너무 오래 가면 회피가 돼요. 이번 분들이 봐야 할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신중한 건지 아니면 그냥 책임을 피하는 건지요. 그 차이는 행동에서 나와요. 신중한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약속을 잡아요. 설명도 해요. 자기 생각을 말해요. 상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걸 미안해해요. 그런데 회피하는 사람은 계속 말만 돌려요. 나도 복잡해. 지금은 상황이 좀 그래. 너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은 길지만 결론이 없어요. 이번 분들은 그걸 구분해야 해요. 이 사람에게서 앞으로 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아주 감성적인 고백처럼 오진 않을 수 있어요. 좀 딱딱하게 올 수 있어요.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하거나, 시간 괜찮으면 보자고 하거나, 나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말투가 다정하지 않아도 내용이 분명하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애매하고 결론을 피하고 2번 분들만 기다리게 하면 그건 멈춰야 해요. 2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너무 다 맞춰주면 관계가 불리해져요. 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확신하면 더 느슨해질 수 있어요. 안심하면 더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안심하면 자기 속도로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마음을 보여주되 기준도 보여줘야 해요. 좋아한다고 다 받아주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돼요.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말은 이거예요. 나는 애매한 관계를 오래 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을 꼭 해야 해요. 입으로 직접 하든 태도로 보여주든 해야 해요. 상대가 연락하면 받아도 되지만 새벽에만 오는 연락은 받지 마세요. 상대가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 볼 건데 하고 현실로 내려오게 하세요. 상대가 감정만 말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물어야 해요. 이 사람은 현실 질문을 받아야 진짜 마음이 드러나요.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요. 당신 앞에서 가벼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또 너무 진지하게 다가가면 자기가 약해 보일까봐 싫어해요. 이 모순 때문에 태도가 딱딱해져요. 이번 분들이 보기엔 차갑게 느껴졌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긴장이 있어요. 편한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신 앞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의식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의식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의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상대가 당신을 의식하면서도 계속 거리만 두면 이번 분들만 답답해져요.
상대가 당신을 쉽게 못 본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랑은 아니에요. 존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와야 사랑이에요. 예의를 지키고 시간을 내고 내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해요. 이번 분들이 이 관계에서 힘들었던 건 상대가 나를 높게 보는 것 같으면서도 따뜻하게 잡아주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존심 센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내가 계속 시험받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내가 기다리면 초라하고, 내가 묻자니 자존심 상하고, 안 묻자니 계속 답답하죠. 이번 분들이 딱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시험 보듯이 사랑하면 안 돼요. 관계는 합격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서로 편안해야 하는 자리예요. 상대가 앞으로 제대로 움직인다면 신호가 있어요. 연락 시간이 달라질 거예요. 새벽이나 심심할 때만 오는 연락이 아니라 낮에도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어요. 약속을 미루지 않고 실제 날짜를 말할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를 애매하게 두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변화가 보이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같은 방식이면 이번 분들이 더 잘해준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이번 분들이 상대에게 딱 한 번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다만 기회는 말로 주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너에게 마음은 있지만 애매한 건 싫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시간을 내라. 내 마음을 알고 싶으면 네 마음도 말해라. 이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해요. 상대가 여기서 물러나면 그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책임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어 보여요. 내가 당신에게 다가갔다가 관계가 시작되면 감당해야 할 게 생기잖아요. 연락도 해야 하고 시간을 내야 하고 감정적으로도 책임져야 하죠. 이 사람은 그 부분을 미리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피곤해요. 생각이 많은 건 이해할 수 있어도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건 이해해 줄 필요 없어요. 이번 분들은 이 사람 앞에서 너무 착하게만 굴지 마세요. 차갑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다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연락 오면 바로 답하고 보고 싶다 하면 바로 시간 내고 상대가 애매하게 말해도 이해해 주고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은 더 늦어져요. 이번 분들이 분명해야 이 사람도 분명해져요. 이 사람은 일단 자존심이 먼저 서요. 이번 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행동해요. 신경 쓰면서 모른 척하고 질투나면서 아닌 척하고 보고 싶으면서 괜히 바쁜 척하죠. 이번 분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답답했던 건 상대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요. 내가 먼저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내가 너무 티내면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혹시 상대가 나를 거절하면 내가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분들 여기서 분명히 봐야 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내가 더 잘해준다고 갑자기 다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잘해주면 이 사람은 아직 나한테 마음 있네 하고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더 잘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움직이려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조금 담백해져야 해요. 상대가 한 걸음 오면 한 걸음 받고 상대가 멈추면 나도 멈추는 식으로요. 이 사람은 이번 분들이 자기 마음을 다 보여주면 안심해요. 그런데 안심한다고 바로 확신을 주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상대는 확인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이번 분들에게는 확인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속으로 많이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계속 신호를 줬는데 왜 이 사람은 계속 모르는 척하지? 내가 더 다가가야 하나 아니면 물러나야 하나 이 고민이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이번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과 기싸움 하려고 하면 둘 다 지쳐요. 그렇다고 내가 다 맞춰주면 나만 작아져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선을 세우세요. 나는 애매한 태도가 오래 가면 힘들어. 네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 나도 내 마음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 이 정도면 돼요. 이 사람은 이번 분들을 함부로 대할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더 눈치를 봐요. 하지만 눈치만 보다가 놓칠 수 있다는 걸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이번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주면 이 사람은 계속 시간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언의 기한을 정해야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둘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다. 그 안에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내 마음을 빼겠다. 이렇게 정해두세요. 이번 분들한테 이 사람은 분명히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신경 쓰는 것과 사랑할 준비는 달라요. 이번 분들은 그 차이를 봐야 해요. 나를 의식하는 사람인지, 나를 선택하는 사람인지요. 의식만 하는 사람은 멀리서 봐요. 선택하는 사람은 다가와요. 이번 분들은 다가오는 사람을 봐야 해요. 이 사람 속마음을 한 줄로 말하면 당신이 신경 쓰이고 놓치고 싶지 않지만 먼저 약해 보이고 싶지는 않다. 예요. 마음은 있어요. 관심도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너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이 사람을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답답한 시간이 길어져요. 이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상대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길게 쓰지 말고 딱 한 문장만 준비하세요.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 이 말이면 충분해요. 상대가 진심이 있으면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줄 거면 기준을 같이 정하세요. 말만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실제로 시간을 내는 사람만 보겠다고요. 마지막으로 흰 종이에 내가 받아야 할 대우 세 가지를 적어두세요. 존중, 일관성, 분명한 말.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 보여도 천천히 봐야 해요. 정성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게 먼저예요. 신령님께서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사람을 더 단단히 세워주실 거예요. 이번 분들 결론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을 의식해요. 마음도 있고 관심도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세고 표현이 느리고 체면을 많이 봐요. 이번 분들이 너무 다정하게 다 받아주면 이 사람은 계속 자기 방식대로 갈 수 있어요. 기준을 세우세요. 상대가 실제로 움직이면 이어갈 수 있고 계속 피하면 이번 분들이 먼저 마음을 빼야 해요.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이번과 함께 자존심 때문에 숨는 사람 맞다. 한 줄 남겨주세요. 3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3번 분들. 이 사람은 끌림은 강한데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아니에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눌러두세요. 3번은 좋게만 말하면 더 헷갈릴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청비단 방울이 끌린 이유는요, 이 사람이 주는 신호가 분명 있는데 그 신호가 자꾸 흔들려서예요. 가까이 오는 것 같다가 멀어지고, 다정한 것 같다가 차가워지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가 또 아닌 척 하는 사람이에요. 3번 분들, 이 사람은 당신에게 끌려요. 이건 맞아요. 관심 없지 않아요. 당신을 보면 반응이 있어요. 재미있고 신경 쓰이고 괜히 한 번 더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끌림을 안정적인 관계로 가져갈 준비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관성이 부족해요. 어느 날은 정말 나한테 마음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연락도 잘 되고, 말도 다정하고, 분위기도 좋고, 괜히 설레는 말을 던지죠. 그런데 다음 날은 갑자기 멀어져요. 답장이 늦어지고 약속 얘기를 피하고 진지한 말이 나오면 장난처럼 넘겨요. 3번 분들은 이 오르락 내리락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 마음을 흔드는 재주가 있어요. 분위기를 잘 만들고 말 한마디로 기대하게 하고 별거 아닌 행동도 특별하게 느끼게 해요. 꼭 나쁜 의도로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3번 분들 마음은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던진 가벼운 말 하나를 계속 생각하게 됐고요. 우연한 눈빛 하나를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요. 답장 하나에 하루 기분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지해지는 순간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볍게 웃고 말할 땐 좋아요. 분위기 만들 땐 잘해요. 그런데 3번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야? 라고 묻는 순간 이 사람은 피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진지하냐고 하거나 그냥 편해서 그런 거라고 하거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3번 분들 이런 말이나 비슷한 태도 겪어봤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호감이 3번 분들이 원하는 깊이와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이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의미를 붙였을 가능성이 커요. 상대도 끌리긴 하지만 3번 분들만큼 책임 있는 감정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해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좋을 때 움직여요.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심심하면 말 걸고, 분위기가 좋으면 다정해져요. 하지만 부담이 생기면 멀어져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줄수록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상대는 자기 리듬대로 오고 가는데 3번 분들은 그 리듬에 맞춰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 관계에는 주변 환경도 끼어 있어요. 모임, 직장, 친구들, 술자리, 단체 대화, 같이 있어야 하는 공간 같은 게 보여요. 둘만의 확실한 관계라기보다 주변 분위기 속에서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관계는 더 애매해지기 쉬워요. 여럿이 있을 때는 장난처럼 다정하고 둘만의 책임 있는 말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3번 분들은 단체 자리에서 느낀 신호만 믿으면 안 돼요. 둘만 있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봐야 해요. 이 사람은 3번 분들 반응을 봐요. 내가 연락하면 반가워하는지, 내가 장난치면 웃는지, 내가 멀어지면 신경 쓰는지 확인해요. 이걸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숙한 사랑과는 거리가 있어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고, 보고 싶으면 시간을 내야죠. 상대 반응만 보면서 마음을 흔드는 건 3번 분들에게 너무 피곤한 방식이에요. 3번 분들은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재미가 있어요. 예측이 안 되고 말이 묘하고 갑자기 다정하고 또 갑자기 멀어져요. 그 예측 안 되는 부분이 처음엔 설렘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 되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이 사람이 주는 자극에 중독된 건지 구분해야 해요. 이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끌리는 사람으로 봐요. 이건 분명해요. 당신을 보면 반응하고 신경 쓰이고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책임지고 만나야 할 사람으로까지 들어왔느냐, 그건 아직 약해요. 여기서 3번 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호감과 책임감은 달라요. 이 사람은 호감은 있는데 책임감은 아직 부족해요. 연락 가능성은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락이 온다고 해서 바로 진심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외로울 때, 심심할 때, 당신 반응이 궁금할 때 연락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 호감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연락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연락인지 그냥 감정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인지는 구분해야 해요. 3번 분들은 이제 신호가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해요. 연락이 왔는지보다 연락 후에 약속을 잡는지, 약속을 잡는지보다 만났을 때 진지하게 말하는지, 진지하게 말하는지보다 그 후에도 태도가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하루 다정하고 사흘 사라지는 사람은 3번 분들을 안정시키지 못해요. 이 관계는 오래 끌면 3번 분들이 손해예요. 상대는 애매한 상태에서도 자기 생활을 해요. 하지만 3번 분들은 계속 해석하잖아요.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다정하면 다시 기대하고, 조용하면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요. 이런 관계는 오래 가면 자존감까지 건드려요.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진지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문제는 3번 분들이 아니라 상대의 애매함이에요. 이 사람을 확인하려면 단둘이 얘기해야 해요. 사람 많은 자리에서 농담처럼 묻지 마세요. 메신저로 길게 따지지도 마세요. 차분하게, 짧게, 현실적으로 물으세요. 너는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나는 애매하게 지내는 건 힘들어. 가볍게 보는 거면 나도 마음 정리할게. 이렇게요.
상대가 진심이 있으면 여기서 멈칫하더라도 대답하려고 할 거예요. 상대가 장난으로 넘기면 아직 아니에요. 3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너무 맞춰주면 안 돼요. 상대가 연락할까봐 주말 비워두지 마세요. 상대가 부르면 바로 나가지 마세요. 상대가 심심할 때 찾는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3번 분들은 누군가의 빈 시간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시간을 존중해요. 갑자기 부르는 것보다 미리 약속을 잡고 말만 던지는 것보다 실제로 움직여요. 이 사람은 3번 분들이 멀어지면 다시 신경 쓸 가능성이 커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요. 3번 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을 땐 이 사람이 느긋해요. 그런데 3번 분들이 연락을 줄이고 자기 일정 채우고 반응을 예전처럼 크게 안 해주면 그때 다시 궁금해해요. 이게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상대가 그때야 내 소중함을 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관심이 줄어든 것 같으니까 다시 확인하러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때도 바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관심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상태를 은근히 유지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를 책임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3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건 결국 이거잖아요. 너 나 좋아해? 아니면 그냥 내 반응이 좋은 거야? 이 질문이에요. 그 답을 직접 봐야 해요. 상대가 진심이라면 변명보다 행동이 먼저 나와요.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좋아하면 시간을 만들고요. 바쁘다는 사람도 보고 싶으면 짧게라도 연락해요. 복잡하다는 사람도 놓치기 싫으면 최소한 불안하게는 안 해요. 3번 분들이 계속 불안했다면 그건 이 사람이 안정감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인정해야 해요. 이 3번 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돼요. 이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신경 쓰이고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가끔은 진짜 나한테만 특별한 것처럼 굴어요. 그래서 끊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매일 롤러코스터 같으면 오래 못 버텨요. 좋은 관계는 설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정돼야 해요. 3번 분들은 지금 설렘보다 안정이 더 필요해요. 이 사람은 3번 분들에게 끌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끌림을 자기 편한 방식으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연락하고, 자기가 기분 좋을 때 다정하고, 자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빠져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상대 감정의 날씨에 계속 맞춰야 했을 가능성이 커요. 어느 날은 맑고, 어느 날은 흐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비가 오듯이요. 그런데 관계가 계속 그렇게 가면 3번 분들 마음이 버티기 어려워요. 좋아하는 건 맞는데 안정이 없어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편하지 않아요. 이게 3번 분들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3번 분들이 자기에게 반응해 주는 걸 좋아해요. 내 말에 웃어주고 내 연락에 답해주고 내가 살짝 다가가면 흔들리는 걸 느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게 꼭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좋아하는 건 3번 분들 자체일 수도 있지만 3번 분들이 주는 관심일 수도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해요.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화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나를 헷갈리게 했어? 이 말이 나오죠. 맞아요. 상대가 헷갈리게 한 부분이 있어요. 3번 분들이 혼자 오해한 게 전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충분히 신호를 줬어요. 다만 그 신호를 책임질 만큼 깊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3번 분들이 해야 할 건 상대의 신호를 더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호는 봤어요. 이제 필요한 건 답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랑 뭘 하고 싶은데? 이걸 봐야 해요. 좋아하는 듯한 말, 설레는 분위기, 괜히 질투나는 행동, 그런 건 이제 충분해요. 앞으로는 실제 약속, 분명한 말, 일관된 태도를 봐야 해요. 이 사람은 3번 분들이 멀어지면 다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조심해야 해요. 상대가 다시 온 이유가 3번 분들을 진짜 놓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오던 관심이 줄어서 불안해진 건지 봐야 해요. 진짜 놓치기 싫은 사람은 말투가 달라져요. 장난을 줄이고 대화를 피하지 않고 실제로 시간을 내요. 그게 없으면 그냥 다시 확인하러 온 거예요. 3번 분들은 이제 상대가 주는 설렘보다 내가 느끼는 피로를 봐야 해요. 설렘이 10번 있어도 불안이 20번이면 그 관계는 나를 갉아먹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 생활이 망가져도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 연락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고 상대 말투 하나에 밤잠이 흔들리면 이미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분들 이 사람을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을 전부 맡기진 마세요. 상대가 다가오면 보도해 확인하세요. 상대가 피하면 더 쫓지 마세요. 상대가 장난치면 웃어 넘기지 말고 한 번은 진지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게 계속 장난이면 불편해. 이 말이 필요해요. 이 사람 속마음을 한 줄로 말하면 당신에게 끌리지만 깊은 관계를 감당할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예요. 끌림은 있어요. 호감도 있어요. 하지만 안정감은 약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속도를 늦춰야 해요. 내 마음을 먼저 다 주지 말고 상대가 얼마나 실제로 움직이는지 보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 사람과 단둘이 말할 기회를 한 번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묻되 너무 무겁게 몰아붙이지는 마세요. 나는 네 행동이 헷갈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상대가 애매하게 답하면 바로 더 매달리지 마세요. 답을 피한 것도 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 연락 기다리느라 내 일정 비우지 마세요. 내 약속 잡고 내 하루 채우고 내 기분을 먼저 챙기세요.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멀어지고 책임 있는 마음만 남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신령님께서도 내 마음을 장난처럼 쓰는 사람은 오래 붙이지 않으실 거예요. 3번 분들 결론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호감 있어요. 끌림도 강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약해요. 말과 행동이 오락가락하고 감정이 좋을 때만 다가올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이 사람의 신호보다 행동을 봐야 해요. 진지한 대화를 피하면 마음을 빼세요. 분명하게 다가오면 그때 다시 보면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보다 3번 분들 마음의 안정이에요.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이어주시고 댓글에 3번과 함께 나는 확인이 필요하다 한 줄 남겨주세요. 4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4번 분들, 이 사람은 미안함과 미련은 있는데 다시 제대로 시작할 힘은 약해요.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좋아요. 4번은 감정은 깊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흑옥 비녀가 끌린 이유는요, 끝난 줄 알았던 마음이 아직도 차갑게 꽂혀 있어서예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시 생각나고 정리했다고 믿었는데 이름 하나에 마음이 내려앉는 상태예요. 4번 분들, 이 사람 속마음은 가볍지 않아요. 하지만 희망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면 미안함, 후회, 아쉬움, 미련이 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제대로 시작할 힘은 약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잊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올 사람은 아니고 미안하다고 해서 책임질 사람도 아니에요. 이 관계에는 상처가 깊게 남아 있어요. 그냥 조금 서운했던 정도가 아니에요. 4번 분들 마음 안에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쉽게 돌아섰는지, 왜 붙잡지 않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오래 아픈지, 그 질문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걸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완전히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미안함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혹은 말했더라도 4번 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었는데 상대는 그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 마음이 더 남았어요. 사과를 받았는데도 풀리지 않았거나 사과조차 못 받아서 계속 남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 사람은 당신을 떠올릴 때 편하지만은 않아요.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불편한 기억도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마주하면 자기가 피했던 문제를 봐야 하니까요. 이 사람은 책임 있는 대화를 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안 했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4번 분들, 이 관계는 깔끔하게 끝난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끝났으면 이렇게 오래 마음이 묶이지 않아요. 둘 사이에는 못 끝낸 말이 있어요. 못 받은 답이 있고, 못한 사과가 있고, 끝내 확인하지 못한 진심이 있어요.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상대가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에서는 계속 대화하고 있었죠. 너는 그때 무슨 마음이었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어? 나만 아팠어? 이 질문들이 계속 돌았을 거예요. 이 사람도 당신을 가끔 생각해요. 특히 혼자 있을 때요. 밤에 조용해졌을 때. 예전과 비슷한 장소를 지날 때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당신과 비슷한 말투를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내려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않아요. 연락창을 열었다가 닫는 쪽이에요. 보낼 말을 생각했다가 지우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연락하면 다시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 설명을 할 자신이 약해요. 여기서 냉정하게 말할게요. 이 사람은 미련이 있어요. 하지만 미련만으로는 부족해요. 미련 있는 사람은 많아요. 후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다시 행복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4번 분들의 상대는 아직 그 준비가 약해 보여요. 이 사람이 연락한다면 다시 시작하자는 확실한 말보다 감정 정리나 사과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미안했다고 하거나 가끔 생각났다고 하거나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들이 4번 분들 마음을 크게 흔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말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해요. 4번 분들이 조심해야 할 건 상대의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힘들 때 연락할 수 있어요. 외로울 때 당신이 생각날 수 있어요. 미안할 때 한번 연락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시 관계를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상대가 외롭다고 해서 4번 분들이 다시 안아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미안하다고 해서 4번 분들이 바로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4번 분들은 이미 많이 참았어요. 상대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했고,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생각했고, 내 감정을 누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4번 분들 마음은 계속 다쳤어요. 이제는 상대 마음보다 내 회복이 먼저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봐야 해요. 이 관계가 다시 가능하려면 조건이 아주 분명해야 해요. 상대가 먼저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뭉뚱그려서 미안해가 아니라 무엇이 미안한지 말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말해야 해요. 그게 없으면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외롭고 그리워서 다시 붙는 건 오래 못 가요. 예전 상처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4번 분들은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오면 좋겠다. 나를 후회했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나 때문에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마음 이해해요. 상처가 깊으면 그런 마음 들어요. 하지만 상대가 후회하는 걸 보는 것과 내가 행복해지는 건 달라요. 상대가 후회해도 다시 나를 제대로 사랑할 준비가 없으면 4번 분들은 또 아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 안에 남겨둔 사람으로 봐요. 하지만 다시 다가오기엔 겁이 많고 책임지기엔 약해요. 그래서 4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모든 답을 기대하면 힘들어요. 상대가 사과해주면 좋지만 사과가 없어도 내가 나를 꺼내와야 해요. 상대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않아도 내 인생이 멈추면 안 돼요. 4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바로 보내지 마세요. 먼저 종이에 적으세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전부 적으세요. 욕이 나오면 욕도 적고,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적고, 아직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적으세요. 그걸 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꺼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 글을 읽었을 때도 상대에게 보내고 싶으면 보내도 돼요. 그런데 읽다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에게 들어주고 싶은 말이었다는 걸요. 너 많이 아팠지. 그때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지. 이제 그 사람 말고 너를 먼저 봐도 돼. 이 말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속마음을 한 줄로 말하면 당신에게 미련과 미안함은 있지만 다시 제대로 책임질 준비는 부족하다. 예요. 이건 아프지만 정확해요. 그 사람이 아예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생각해요. 후회도 해요. 하지만 사번분들이 기다린 만큼 용기 있게 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선택은 사번분들이 해야 해요. 그 사람의 미련을 더 기다릴지 아니면 내 마음을 먼저 살릴지요. 4번 분들,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가 돌아오느냐가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예전처럼 대할 거면 안 돌아오는 게 나아요. 다시 상처 줄 거면 그리움만으로 오는 건 안 돼요. 4번 분들은 다시 같은 아픔을 반복할 만큼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가 정말 후회한다면 말이 달라져야 해요. 핑계보다 인정이 먼저 나와야 하고요. 너도 그랬잖아. 가 아니라 내가 그때 잘못했다. 가 나와야 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가 아니라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 가 나와야 해요. 그 정도가 없으면 4번 분들이 다시 마음 열면 안 돼요. 4번 분들이 지금 마음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가벼웠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버텼기 때문에 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깊을수록 정리도 오래 걸려요. 오늘 놓겠다고 해서 내일 바로 괜찮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를 덜 보면 내일은 덜 흔들려요. 오늘 사진 하나를 지우면 내일은 덜 무너져요. 그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번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번분들이 사랑을 얼마나 깊게 하는지 보여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전부 나쁜 기억으로만 남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추억은 추억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둬야 해요. 이 사람은 사번분들을 잊지 못했어요. 그건 보여요. 하지만 다시 제대로 시작할 힘이 약하다는 게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은 미안함을 갖고 있을 수 있고 후회도 할 수 있고 가끔 사번분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성숙한 관계를 만들 준비는 부족해 보여요. 4번 분들이 제일 속상한 건 아마 이거예요. 상대가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상대는 잘 사는 것 같고요. 나는 아직도 그날의 말이 생각나는데 상대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잘 지내 보이는 것과 속으로 완전히 괜찮은 건 달라요. 이 사람도 불편함은 있어요. 다만 그 불편함을 책임으로 바꾸지 못했어요. 이 관계는 사과가 필요했어요. 그냥 미안해 한마디가 아니라 사번분들이 왜 아팠는지 이해하는 사과가 필요했어요. 내가 그때 너를 기다리게 했어. 내가 네 마음을 가볍게 넘겼어. 내가 피해서 너를 더 힘들게 했어. 이 정도 인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그만큼 말하지 못했거나 아예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마음이 아직 안 풀린 거예요. 사번분들이 이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전에 꼭 물어봐야 해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돌아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를 이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돌아가고 싶은 건지요. 사랑도 남아 있겠지만 억울함도 같이 남아 있어요. 억울함이 클 때는 상대가 다정한 말 한 번만 해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회복이 아니라 잠깐의 진통제일 수 있어요. 상대가 다시 온다면 사번분들은 바로 받아주면 안 돼요. 먼저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왜 연락했는지, 무엇이 미안한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냥 감정에 흔들려서 온 연락일 수 있어요. 그런 연락은 사번분들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해요. 사번분들은 이제 이 사람의 미련보다 내 회복을 우선해야 해요.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아직도 나를 잃고 있는지 봐야 해요. 그 사람 이름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고 그 사람 소식 하나에 마음이 뒤집히고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에 새 사람에게 마음을 못 열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빼내야 해요. 놓는 건 한 번에 안 돼요. 오늘 마음 먹었다고 내일 바로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씩 줄이면 돼요. 자꾸 보는 사진 하나 줄이고요. 기다리는 시간 하나 줄이고요. 상대 소식 확인하는 습관 하나 줄이고요. 그렇게 해야 4번 분들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4번 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못 보여줬다면 그건 4번 분들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나까지 무너뜨리지 마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그 사람과 연결된 흔적을 하나만 줄여보세요. 사진 하나, 대화 캡처 하나, 자꾸 들어가 보던 계정 하나. 전부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줄여도 숨이 트여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못한 말을 종이에 적고 접어두세요. 보내기 전에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내 마음에 남은 억울함은 성불하시고 나를 아끼는 인연만 오게 해주세요 하고 치성을 드려보세요. 마음이 진심이면 신령님께서도 그 길을 막지 않으실 거예요. 4번 분들 결론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미안함도 있고 미련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제대로 시작할 힘은 약해요. 연락이 와도 바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 연락이 사과인지 외로움인지 진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인지 구분하세요. 4번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아픈 자리에서만 기다릴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부터 살려야 해요.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4번과 함께 나는 내 마음부터 지킬래. 한 줄 남겨보세요. 오늘 네 번호 모두 봤어요. 1번은 아직 남은 마음이 있지만 상대 행동이 느린 사람. 2번은 자존심 때문에 숨지만 당신을 분명히 의식하는 사람. 3번은 끌림은 강하지만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4번은 미련과 미안함은 있으나 다시 시작할 힘은 약한 사람으로 봤어요. 좋은 말만 듣고 싶은 날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마음 덜 다치라고 팩트로 봐드렸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보여줘요. 말이 늦어도 행동이 오고, 사정이 있어도 시간을 만들고, 미안하면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남아 있어도 내가 계속 아프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더는 혼자 애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되 나를 버리면서 기다리진 마세요. 확인할 사람은 확인하되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진 마세요.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되 내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서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연이 맞으면 다시 와도 예의를 갖추고 와요. 인연이 아니면 멀어지면서도 나를 더 좋은 자리로 보내줘요. 상대 속마음 보는 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속마음이 나한테 어떤 현실을 만들어 주느냐예요. 생각은 하는데 연락이 없으면 나는 외롭고요. 좋아하는데 표현이 없으면 나는 불안하고요. 미련은 있는데 책임이 없으면 나는 또 다쳐요. 그러니까 마음만 보지 말고 행동을 같이 보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티가 나요. 서툴러도 티가 나고요. 바빠도 티가 나고요. 겁이 많아도 최소한 놓치기 싫은 행동은 해요. 아무 행동도 없이 마음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전부 주지 마세요. 기다릴 사람은 기다려도 돼요. 하지만 나를 잃으면서 기다리진 마세요. 확인할 사람은 확인해도 돼요. 하지만 매달리듯 확인하진 마세요. 정리할 사람은 정리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끝난 거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인연은 한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움직여야 이어져요. 한쪽만 계속 마음을 들고 서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버티는 일이 돼요. 여러분은 버티기만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받아야 할 마음은 받고 아닌 건 내려놓고 나를 더 아끼는 쪽으로 가야 해요. 오늘 마음에 닿은 번호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도 같이 적어보세요. 글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정리될 때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풀이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확인이 되었길 바래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고정 댓글 카톡에 남겨둘게요. 저는 다음 풀이에서 더 깊게 보고 올게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지 않는 인연으로 가길 명주 신녀가 정성껏 빌어드릴게요.